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한국 HP 아루바에서 이제 네트워크 기술을 총괄하고 있는 손용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드릴 내용은 이제 보안 부분에서 이제 방화벽이나 또는 IPS처럼 저기 이제 경계선에 있는 그런 보안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네트워크를 액세스하는, 그럼 다시 말해서 네트워크와 단말이 만나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잘 보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액세스단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크게 이 두 가지를 그 이유로 두고 싶습니다. 먼저 보안에 관련돼서 경계에 대한 부분이 많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과거는 이제 방화벽처럼 내부 네트워크, 외부 네트워크 이렇게 딱 분리시킨 상태에서 그 경계선에서 그 문만 잘 지키면은 상당히 안전한 네트워크가 되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VPN을 사용한다든가 BYOD 또는 이제 게스트 네트워크, 기타 여러 가지 형태의 네트워크가 존재함에 따라서 어디가 내부인지 어디가 외부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런 형태의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경계선만 잘 지킨다고 그 네트워크가 안전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단말의 특성들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부에서도 수많은 보안에 대한 침해 사항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웜이나 바이러스 그리고 봇 같은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PC에 깔려서 나는 직원이지만은 내가 회사의 네트워크를 망칠 수 있는, 회사의 정보 시스템을 망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형태의 공격이나 위협은 경계선만 보호해서 될 수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단의 액세스를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야 이제 그런 데 대한 부분들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업들이 겪고 있는 상당히 큰 문제점, 특히 보안에서의 리스크는 큽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공격 자체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정교하고 있고 그리고 더욱더 파괴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별도의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따로 둬야 된다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있고, 국가가 정하거나 어느 특정한 이제 그 관리 단체가 정하면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이제 비용적인 부담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 새로운 형태의 IT가 등장함에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보안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클라우드의 변이,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하고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결합, 그 상태에서 보안, 그 상태에서는 액세스, 상당히 어려운 그런 숙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형태의 보안에서 모든 보안을 개인의 책임으로 다 돌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사용자의 행동 방식과 보안 접점은 상당히 밀접한데, 하지만 이제 사용자에게 보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주고 당신이 알아서 관리하세요 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상당한 수의 기업 내에 있는 사람들이 모바일 기기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고 모바일 기기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자체가 내가 중요한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과거와는 달리 좀 젊은 세대일수록 내가 어느 이제 문제가 있을 경우에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회사 내에서도 그 사람이 직급이나 그런 것 때문에 책임에 대한 부분이 좀 적겠지만은 과거보다 감이 갈수록 이 문제에 대한 책임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당수의 사용자가 알게 모르게 기기를 쉐어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내가 쓰고 있는 기기를 다른 사람이 쓰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 기기를 필요에 따라서 빌려 쓰기도 하죠. 즉 다시 말해서 이러한 형태의 그러한 업무 환경, 개인의 그런 특성을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보안과 연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그 보안 솔루션을 도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CL, 우리가 가장 네트워크 장비에서 기본적으로 다루죠. 두 번째는 NOC 솔루션, 인증, IP 관리, 모바일 장비를 위해서 MDM, 방화벽, IPS, 웹 방화벽, 보안 관제, 무수하게 기업들은 이러한 형태의 솔루션을 통해서 가급적이면은 충분한 보안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의
이러한 시스템을 다 도입한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각각 이제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의 단말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접근을 위해서 여러 형태의 그러한 보안 솔루션을 다 두고 있긴 하지만은 각각 개별적인 관리 때문에 완벽한 보안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바이러스를 이제 잡기 위해서 안티바이러스, 그리고 기본적인 방화벽, 이제 기본적인 방어를 위해서 방화벽, 또 이제 기타 여러 가지 뭐 IPS 또는 인증 각각에 관련된 이제 시스템을 도입하지만은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커버하지만은 보안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면들, 그리고 점차 늘어나고 있는 고지능적인 그러한 침입이나 공격에 대해서는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답일까요? 저는 답을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좋은 속담을 가지고 그 답을 만들고 싶습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껴야 보배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구슬, 껴야 보배. 즉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이야기가 이제 구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꿰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그것을 가지고 완벽한 보안을 말하는 보배까지 간다는 그런 의미로서 저는 이제 구슬이 서말이어도 껴야 보배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구슬이 뭐냐? 구슬은 각각 개별적인 보안 솔루션들입니다. 그런데 각각 개별적인 보안 솔루션들을 단순하게 이제 그 구슬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각각 자체에 대한 솔루션 자체가 뛰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보안에 관련된 보안 장비가 있을 때 그 보안 장비는 그쪽에서 충분한 정보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가 말하는 액세스 단에서의 그런 보안에 대해서 좋은 구슬이라고 한다면은 단말과 그 단말이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간에는 굉장히 풍부한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는 기기가 바로 좋은 구슬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에 있는 네트워크와 외부에 있는 네트워크 사이에 경계선에 있는 방화벽이라면 그 방화벽에서 충분한 정보가 만들어지는 장비가 바로 좋은 구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저희는 이제 클리어패스라고 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클리어패스는 이제 네트워크 접근하는 곳에서 네트워크 장비를 제어를 통해서 사용자를 인증해주고 사용자를 좀 더 안전한 네트워크로 해주는 일종의 솔루션입니다. 이런 클리어패스가 만들어내는 정보들, 그리고 이 클리어패스가 주변의 여러 가지 솔루션을 도움을 통해서 이제 그 받아오는 정보를 보게 된다면요, 먼저 디바이스에 대한 프로파일링입니다. 쓰는 네트워크 장비가 쓰는 기기가 뭐냐 보니까 삼성 전화기고 안드로이드 폰이고 이름이 이제 그 존스 갤럭시라고 하는 그런 전화기 이름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내 기기를 네트워크에 접속하면은 클리어패스라는 장비 내에서 이러한 정보들이 뜹니다. 두 번째, MDM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통해서 이 클리어패스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개인의 소속인지 또는 등록되어 있는지, OS가 최신 OS인지, 또는 이제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부서가 어딘지, MDM이 현재 깔려 있는지, 그리고 컴플라이언스를 다 지키고 있는지, 사내 보안을 다 지키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죠. 세 번째, 인증을 통해서 액티브 디렉토리나 또는 이제 오픈 아이디라고 하는 이런 인증 솔루션을 통해서 이 사람은 세일즈 소속이고 현재 CO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임원진이고 임원 오피스에 있고 런던에서 근무하더라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현재 이 사람은 빌딩 10에 있고 3층에 있고 밴드위스는 10메가를 쓰고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엔드단에서 이 사람에 대한 정보들은 이런 형태로 하나의 레코드로 만들어집니다. 즉 다시 말해서 more data, more analytics, 그 말은 more control까지. 즉 다시 말해서 그만큼 풍부한 데이터를, 사용자 접속 데이터를 가져올 수만 있다면은 그 데이터를 잘 가공해서 내가 분석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분석에 대한 부분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정밀하게 세밀하게 네트워크를 제어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엔드단에서 얼만큼 충분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느냐, 그 말은 즉 다시 말해서 그만큼 좋은 구슬, 다시 말해서 팔찌를 만들더라도 목걸이를 만들더라도 그만큼 뛰어난 비싼 그런 명품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클리어패스라고 하는 솔루션은 그 인증을 기반으로 한 보안 통합 솔루션입니다. 기본적으로 폴리시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네트워크 보안 정책을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는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레디우스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증 서버입니다. 그리고 타켓스 플러스라고 하는 인증 프로토콜도 같이 제공하고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내가 접속되는 기기를 스스로가 분류를 시켜줍니다. 태블릿인지 PC인지 또는 IoT 장비인지 하는 전부 다 분류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뿐만 아니라 풍부한 API를 제공함으로써 외부에 있는 통신 장비하고 외부에 있는 보안 솔루션하고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보안 솔루션들은 앞에서 보았던 여러 가지 방화벽들, MDM들, 그리고 여러 가지 보안 관제 솔루션들, 그리고 이 클리어패스를 통해서 실제로 제어되고자 하는 수많은 네트워크 장비까지 통합해서 이 클리어패스는 연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까 이제 제가 이야기하셨던 네트워크 가장 앞단에서 네트워크 접속단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보안을 통해서 만들어낸 정보를 통해서 외부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이 윗단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정책들을 다시 거꾸로 네트워크 장비로 보냄으로써 네트워크 자체가 자동화로 보안이 강화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클리어패스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한번 이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아까 보았던 그 존이라는 사람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회사에서 지급한 그런 태블릿을 가지고 자기 유저네임, 패스워드를 가지고 네트워크에 접속합니다. 이럴 때는 클리어패스가 아까 보았던 이 기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이 사용자가 누군지를 다 판별해서 회사가 준 태블릿을 가지고 사용할 때는 인터넷을 접속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사용자가 내가 집에 쓰고 있는 태블릿을 들고 와서 BYOD를 쓴다고 가정합시다. 그럴 경우에 클리어패스는 그 사용자 정보를 분류하고 체크함으로써 이 기기는 회사가 준 기기가 아니네? 이 기기는 개인의 기기이기 때문에 회사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오로지 인터넷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업의 네트워크 억세스단에서 풍부한 정보를 활용해서 이런 상세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그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클리어패스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보안 솔루션들을 결합할 수 있는, 서로 연동할 수 있는 보안의 컨트롤 타워로서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클리어패스가 있고 바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의 아이패드를 쓰고 있고 현재 룸 104라고 하는 곳, 그리고 현재 시간, 그리고 이 기기의 컴플라이언스 상태, 맥 어드레스, IP 어드레스, 이런 이제 뭐 에어 그룹까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정보는 클리어패스에서 다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정보들입니다. 이런 정보들을 액티브 디렉토리 ENM과 같이 이제 연동시킬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대한 정보, 누군지, 어디 쓰고 있는지, 또는 이제 아이디까지 전부 다 who, what, where라는 그런 정보를 전부 다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얘는 다시 말해서 거꾸로 다시 방화벽, 그리고 웹프라시 또는 필터,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EMM에 대한 정보까지 전부 다 업데이트 시켜줍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과거는 방화벽이 또는 과거는 ENM이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움직였다면은 지금은 여기서 갖고 있는 누가 사용하고 있고 어떤 기기로 쓰고 있고 어디서 쓰고 있고 언제 쓰고 있다는 이런 이제 그 아이덴티티에 대한 정보를 각각의 보안 솔루션에게 뿌려주는 거죠. 그러면 보안 솔루션은 과거는 IP로, 과거는 단순하게 ID로 해당되는 네트워크를 제어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이런 통합적인 정보를 가지고 사용자를 제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안 정책을 제공함으로써
서로 연동함으로써 좀 더 완벽한 보안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보안 솔루션으로서 연합군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그런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클리어패스하고 연동되는 보안 솔루션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인프라는 여기서 보고 있는 뭐 아루바든 HP든 또는 주니퍼든 아리스타든 또는 시스코든 기타 상당히 많은 그런 벤더의 네트워크 장비들을 전부 다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레디우스로 또는 COA라고 하는 기능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큐리티 관련돼서는 이런 수많은 보안 솔루션하고 같이 연동을 할 수가 있고, SIM, 보안 관제 솔루션은 여기서 보는 것 같이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그리고 멀티팩터 인증에 대해서는 이런 솔루션들, 그리고 또 다양한 서비스들하고 서로 굉장히 다양한 연동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연동을 해서 쓰고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고요. 현재 여기 없는 솔루션이라고 할지라도 클리어패스가 제공하고 있는 API를 통해서 서로 굉장히 손쉽게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MDM하고 그리고 이제 클리어패스하고 연동될 경우에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는가요? 자, 이것은 MDM만 사용될 경우입니다. MDM이 설치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제일 브레이크를 하는가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을 깔기도 하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블랙리스트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또는 블랙리스트 어플리케이션이 깔렸다면은 태블릿 자체를 쓰지 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디바이스를 와이프하거나 제어하는 그런 기능들이 MDM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MDM을 클리어패스하고 연동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클리어패스에 그 보안 정책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제일 브레이크를 하면은 그냥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워닝을 날렸지만은, 이제 먼저 프로파일을 검사함으로써 제일 브레이크가 생기면은 루팅을 하게 된다면은 얘는 어느 특정한 영역으로 쿼런틴을 시킨다거나 또는 인터넷만 사용하게끔 한다거나 전혀 다른 형태의 새로운 이제 그런 얘가 다시 그 제일 브레이크를 복구할 수 있는, 또는 이제 얘가 다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빠뜨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MDM을 쓰고 있는 사용자가 현재 어떤 네트워크를 쓰고 있는가를 전부 다 높은 가시성을 가지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보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MDM하고 클리어패스하고 이 두 개만 결합해도 상당히 튼튼한 그런 이제 스마트폰 또는 이제 그 태블릿 PC가 이용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것은 MDM하고 저희가 이제 결합된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MDM하고 클리어패스는 서로 양방향으로 정보를 이제 교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블랙리스트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 또는 이제 인크립션에 대한 부분들,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이 깔았나 깔지 않았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정보를 클리어패스에서 받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컴프로마이즈드, 다시 말해서 이 단말기가 외부에 오염됐냐, 제일브레이크가 됐냐, 또는 이제 루팅이 됐냐를 이제 판별해서 해당되는 단말기를 네트워크에 쓰고자 한다면은 당신은 현재 네트워크를 쓸 수 없습니다. 쿼런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일브레이크 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또는 예를 들어서 위에 걸 적용시킨다면은 당신은 회사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어플리케이션을 깔았기 때문에 현재 사내 업무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만 사용하십시오. 이런 형태의 정보를 바로 여기다 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서로 MDM하고 클리어패스가 서로 결합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방화벽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화벽을 위해서도 이런 클리어패스는 사용자의 상당한 다양한 정보들을 방화벽에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방화벽은 과거는 IP 중심에 또는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중심에 보안룰을 만들었다면은 이 이후로는 어떤 사용자의, 그러니까 사용자 IP가 아닌 사용자 ID에 사용자 단말에까지 그 룰을 더 확장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큰 장점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클리어패스하고 그 여러 가지 방화벽하고 어떤 부분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느냐? 소스 IP 당연하죠. 유저네임, 도메인, 디바이스 타입, 그리고 머신의 OS, 머신 네임, 그리고 헬스 상태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최신 업데이트 되어 있는지, OS로 업데이트 되어 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벤트 관련된 정보들을 팔로알토, 주니퍼, 체크포인트, 포티넷, 또 소니월, 또 인텔 또는 전체 또는 일부를 서로 이제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 받은 정보를 가지고 팔로알토가 정책을 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니퍼나 체크포인트가 정책을 만들어서 네트워크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아루바이 클리어패스하고 팔로알토하고 방화벽이 연동되는 경우는, 자, 여기서 이제 클리어패스는 단순하게 AAA 서버로 씁니다. 인증 서버로 쓰죠. 인증 서버를 액티브 디렉토리하고 서로 연동시켜서 네트워크를 쓰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클리어패스는 사용자, 디바이스 타입, IP 어드레스를 클리어패스 익스체인지 AIP를 통해서 팔로알토 방화벽으로 전달합니다. 그럼 이런 형태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팔로알토 방화벽에서는 show user IP user 매핑을 해서 본다면은 이런 것들이 저기서 왔죠. 클리어패스에서 온 겁니다. 자, 이 IP는 이 ID가 이 IP입니다 하는 것들을 각각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과거는 이 IP로 제어를 했다면은 현재는 이 ID로 제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ID는 어디서 왔냐면 아까 보았던 클리어패스에서, 클리어패스는 어디서 가져왔나요? 바로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가져온 아이디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 같다면은 일반 기업이라면 4번이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로. 그래서 내가 기업에 있는 솔루션하고 같이 연동시켜서 4번을 집어넣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방화벽에 어느 이제 보안의 침해 사례가 떴다. 그러면 그 사람은 4번이 뜹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기기가 뜨고, 그래서 별도로 내가 IP를 가지고 거꾸로 추적할 필요 없이 그 사람에게 전화 걸어서 그 당신이 쓰고 있는 PC, 당신이 쓰고 있는 태블릿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좀 조심해달라.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특정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제 다시 제어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안드로이드에서는 페이스북을 허용하고 업무용 디바이스는 페이스북을 차단해라. 그런 형태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네트워크를 쓰고 있지만은 내가 업무용 또는 이제 그 개인용을 다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제어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양한 형태의 보배라고 해서 서로 연동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하고, 연동 그 이후에 좀 더 괜찮은 그러한 이제 연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클리어패스는 RESTful AP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인증에 관련되어서 또는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그 다양하게 정보를 자기가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게 떠줘줍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외부에서 활용하고 또는 그쪽에서 그 정보를 다시 가공해서 거꾸로 클리어패스에게 주어서 특정한 단말을 쓰지 못하게 한다거나 단말을 쿼런타인 시킨다거나 단말의 대역폭을 줄인다거나 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그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레시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시피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은 쉽게 연동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서비스 나오라고 하는 그런 솔루션을 갖고 있다면은 트러블이 생겼을 경우에 트러블에 대한 티켓을 쉽게 발생시키고 그것을 하나씩 팔로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벤트 인티그레이터나 또는 이제 그 포티넷에 또는 이제 그 어센티케이터나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보안 솔루션하고 결합이 그만큼 용이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것은 IoT 기기와의 그런 연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그 필립스에서 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램프가 있습니다. 램프는 색깔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초록색, 뭐 보라색, 빨간색, 노란색 형태로 막 바꿀 수 있는 이제 그런 일종의 좀 컬러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램프라고 합니다. 얘가 클리어패스하고 서로 연동이 됩니다. 그럼 어떤 형태의 그런 것들을 보여줄까요? 보안에 대한 침해 사고가 생겼습니다. 보안에 대한 침해 사고가 그냥 알람만 딱딱 띄워주는 게 아니고 보안에 대한 침해 사고를 가지고 그 전산 시리얼 램프를 색깔을 빨갛게 바꿔줍니다. 그러면 아, 내가 이 보안의 등급이 크구나, 또 보안에 대한 침해가 좀 적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태로 이것을 이제 결합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은
이런 이제 그 아마존 에코라고 하는 IoT 기기하고 연동되는 경우입니다. 에코는 이제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그 말을 통해서 실제 동작을 할 수 있는, 동작을 하는 그런 일종의 하나의 보이스를 듣고 인지하고 그 뒤편에서 클라우드에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응답해주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런데 에코는 그 자기의 API를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도 API를 가지고 있죠. 아루바에서 이 두 개를 결합을 했습니다. 결합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에코에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네트워크에 사용하고 있는 게스트 사용자가 몇 명이냐. 그럼 지가 알아서 클리어패스한테 물어갖고 사용자가 현재 1000명입니다. 2000명입니다. 알려줍니다. 다시 이제 얘가 이제 우리가 물어봅니다. 야, 그러면은 현재 가장 많이 밴드위스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얘는 다시 현재 누구누구가 밴드위스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현재 5메가bps입니다. 또는 10메가bps입니다. 이것이 괜찮은가요? 안 그럼 네트워크를 차단시킬까요? 물어봅니다. 그럼 내가 네트워크 차단해. 그럼 얘가 알아서 네트워크를 차단시키는 거죠.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actually opened up to third-party developers this concept of building a voice skill. So what we did with a ClearPass extension is we developed a voice skill that allows the Echo to talk to ClearPass. So I can now ask questions of ClearPass. So instead of going to the web UI and looking something up, I can actually just ask a question with my natural language. So let's give it a try. Alexa, ask my ClearPass how many users are on the event network. Thanks for asking. There are currently 1,106 devices connected to the event network. Do you want to hear what else I know about the event network? Sure. With ClearPass, you can get a breakdown of device types on your network. For example, you could say Apple, Android, or Windows. Now, which device type are you interested in? Android. Currently, 23% of the devices on the network appear to be Android-based. The Apple devices make up 47% and Windows devices at 29%. You can see what devices make up the balance through the ClearPass Insight dashboard. Okay, so that's pretty cool. Like, we're now talking to the Sessions API and our device profiling API on ClearPass using our natural voice. We're not having to interact via a CLI or through a web UI. It's quite a natural way to actually interact with it. But getting that sort of information, yeah, it's interesting, but you know, we're at a demo. Let's try and step it up a little bit. Alexa, ask my ClearPass who's using the most bandwidth on the network. At the moment, it looks like the most bandwidth is being consumed by a user named Peter, with more than 5 gig in total traffic. 자, 보면 이제 그 얼만큼 많은 누가 가장 많이 네트워크를 쓰는가 물어보니까 피터라는 사람이 쓰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피터입니다. What action would you like to take with Peter? Disconnect access. You have requested a privileged voice command on ClearPass and I need additional authorization before I can disconnect Peter from the network. I am about to send a multi-factor authorization request to the user associated with this Amazon Echo device. If you have your enrolled smartphone in front of you, just say ready and I will send the authorization request. I'm ready. Okay, thanks Cameron. You should be receiving a request on your smartphone any moment now. 사용자가 여기서 인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그 네트워크 쓰고 Hopefully you 있는 have 피터는 received my authorization request by now. Once you have successfully authorized, just say I'm done. I'm done. Okay, thanks for authorizing the request, Cameron. I have successfully disconnected Peter from the network. 저 사람이 이제 쓰고 있는 피터라는 사람은 이제 네트워크가 바로 끊기게 되는 거죠. Okay. 여기서 이제 일련의 과정을 보게 What we're 된다면은 just showing you there is 이제 이런 API의 연동은 IP 기기와의 이런 보안 기기와의 연동뿐만 아니라 what we're showing 이렇게 you is a 이제 really cool 우리가 use 쓰고 of 있는 ClearPass 주변에 있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IoT 기기와 level 연동시켜서 authorization to what would 아까 이제 otherwise be 클리어패스가 considered a 야 consumer 현재 누가 IoT 네트워크가 device 가장 많이 쓰고 있냐? The way that 그럼 we've 이제 been 다시 able to achieve 클리어패스는 that is 끊을까요? essentially by running 밴드위스를 ClearPass 줄일까요? 여러 가지 옵션을 줍니다. on 끊으라고 이야기하면은 ClearPass 그것을 이제 server 끊게 되는 sitting here 거고요. behind the firewall.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끊을 경우에도 사용자에 대한 네트워크 관리자에 대한 인증을 다시 한 번 더 요구합니다. 당신에 대한 인증을 다시 한 번 더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되었다 그러면은 이제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인증하고 나서 되었다고 하니까 그 다음 네트워크를 이제 끊게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보안은 단순하게 하나의 장비만 잘 뛰어난다고 이제 모든 보안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보안은 이제 연합군을 이루어야 합니다. 연합군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만큼 든든한 연합군을 연결할 수 있는 끈이 뒤에 있어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구슬을 꿰는 하나의 좋은 줄이 있어야 되는가 보는 것들은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답을 저는 이제 클리어패스로서 이제 주고 싶은 겁니다. 클리어패스는 인증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낙 솔루션입니다. BYOD 솔루션입니다. 멀티밴드 인증을 가능하고 그 멀티밴드에 대해서 유무선 통합된 네트워크에 대해서 상당히 뛰어난 솔루션입니다. 안전하고 자동화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왜? 아까도 봤듯이 내가 하나의 말로써 네트워크를 단절시킬 수가 있고요. 방화벽에서 일어나는 이벤트가 네트워크를 끊어놓을 수가 있고요. 네트워크 사용자를 쿼런타인시킬 수가 있고요. 보안 관제 솔루션에서 나타나는 사용자를 클리어패스를 통해서 바로 정책을 정의를 하고 정책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안전하고 뛰어난 네트워크 보안을 자동화시킬 수 있는 보안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IoT 기기를 자동적으로 분류하고 이런 분류에 따라서 각각의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게 바로 클리어패스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쓰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들, 바로 클리어패스로서 한번 결합해 보시면은 한층 더 뛰어난 형태의 그런 네트워크 보안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건 마치겠습니다.